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는 뭐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었고 이제 화수목 3일 진행이 됐는데 일단 뭐 지수가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제 잘 올라오고 있고 주말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좀 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지수 반등 나오는 거하고 종목들 전체적인 이제 추세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보궐선거, 그러니까 서울 강서 구청장 선거가 끝났죠. 민주당에서 이제 아주 압승을 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씨 테마주는 급락을 했고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씨 테마주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빠졌죠. 특히 9월 말 10월 초에 또 투매가 나와서 많이 빠졌었는데 그 주가를 그렇게 또 하락시켰던 원인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그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던 원인들 그것들은 이제 제거가 됐는지 그래서 이제 주가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 지수가 1.2% 급등을 했고요. 그죠? 코스닥도 2.25% 급등을 해서 아무튼 급등이 잘 나오고 반등이 아주 세게 잘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급락하자마자 반등이 좀 바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왜 우리 배구 경기에 보면 시차라고 하시죠? 시차 공격하듯이, 그죠? 시간차 공격하듯이 약간 반등이 조금 늦게 나와요. 그게 이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터져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혼란스럽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융시장은 불안하지 않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인데요. 뭐 계속 양봉이죠, 그죠? 어제도 0.7% 상승이 나왔고 S&P 500 지수 보시면은 뭐 아주 시원시원하게 반등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에서 살짝 한번 꺾었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더 밀어 올린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또 살짝 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멩이님하고 후니맘님도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 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세계 증시 무리 없이 잘 끝났고 오늘 일본 증시도 또 1.75% 급등했죠. 그 다음에 대만 증시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이제 코스닥 지수도 급반등이 나왔고요. 종목으로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좋은 얘기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왔고요. 오늘은 플러스 1% 상승 마감해서 아직 7만원을 뭐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 정도면 뭐 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SK 하이닉스 있죠? SK 하이닉스가 오늘 4% 이제 급등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한 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반등이 또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올라가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보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락한 종목들보다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한 3배 많고요. 상승한 종목이 코스닥 쪽은 이쪽은 4배 정도 많습니다. 하락한 것보다 상승한 게 대신에 이제 그 종목들이 막 되게 많이 세게 올라오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최선을 다해서 올라오고 있다. 반등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말하고 그죠? 10월 초까지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추석 전후로 해서 그러면 이때 좀 안 빠지면 좋은데 그죠? 또 그냥
이제 뭐 추석 전후로 해서 좀 회복이 될까 싶었는데 또 막 투매 나온 종목들 있죠. 보고 있으면 진짜 원래 주식이 이렇게 힘들었나? 원래 주식이 힘들어요. 힘든 건 맞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급락과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자, 그게 왜 그렇게 투매가 나왔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왜냐하면 힘들었던 부분을 다 털고서 또 가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뭐 위기는 기회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최근에 투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왜 코스닥이 이 정도로 나가 떨어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너무 과하게 빠졌거든요.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뭐 그냥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이 더 빠졌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추석 전에 급락을 많이 한 이유는 과도하게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일단 하락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해서 우리나라도 하락을 한 거죠. 그쵸? 자,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나스닥 지수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9월 한 15일 넘어서 운봉을 하나 맞죠. 그리고 뚝 떨어집니다. 그 직전 저점을 살짝 깨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그쵸? 이때 왜 그랬냐면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나스닥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나스닥이 빠졌는데 나스닥은 왜 빠졌느냐? 미국의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미국의 그 단기 말고 장기, 즉 10년물, 30년물 이런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9월 15일이 한 요쯤 되겠죠, 그죠? 그 이후부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막 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 연준이 뭐 금리 인하 안 하는, 금리 동결 안 하는 거 아니죠? 뭐 금리 동결을 떠나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난리가 났었죠. 네,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또 이 와중에 또 국제유가도 막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불안 심리 때문에 이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 또 대출 받아서 집을 또 장만하신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었던 거고, 집이랑은 상관이 없어도 작년하고 올해 진짜 지독할 만큼, 그죠? 2년 동안 미국의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시장 폭락한 거를 몸소 체험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더 짜증이 나셨겠어요, 그죠? 네. 하필이면 또 추석 연휴도 또 3일도 아니고 6일이니까 야, 이전에 이거 괜히 들고 있다가 추석 건다고 더 폭락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투매가 많이 나온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불안해하는 게 원달러 환율인데, 그때 또 잠깐 또 원달러 환율이 막 9월 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심리가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 와중에 국제유가도 스물스물 100달러 임박, 그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에 거의 다 운전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올라갔고, 그때 막 삼성전자 막 폭락하고 있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뭐예요? 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2차전지의 급락이죠, 그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쪽에 2차전지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한 이쯤이 이제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9월 중순쯤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고점 대비 뭐 30-40%씩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서 세력들이 과연 그럴까? 그러면서 쭉쭉 더 빼죠. 네, 그래서 추석 전후로 더 힘드셨던 거예요. 맞죠? 네. 대선주는 뭐 개별주니까 그건 이재명 씨의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오락가락했던 거고, 대선주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상식적인 투매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이 아직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상당 부분 정리가 됐느냐 확인을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악재들이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악재가 제거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반영이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방송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종목들을 편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걸 살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은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아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했잖아요. 자, 장기 국채, 자, 보시죠. 네. 10년물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아주 가파르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의 하락이 한두 번만 더 나와주면은 확 꺾어놓는 거라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빠르게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30년물짜리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보면 여기도 어제 2.4%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고점 찍은 게 10월 3일이고요. 일주일 정도 지났죠. 지금 여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은 9월 중순에 우리 투매를 유발했던 그 지점까지 내려오는 거라서 굉장히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할까봐 두려워했는데 거꾸로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까 미국 연준 이사들이 아니 이러면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할 거 없잖아. 왜냐면 이거 자체가 본인들이 금리 인상을 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다고,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 때문에 개미들이 겁을 먹었는데 오히려 그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였더라. 예? 그래서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꺾이고 있죠, 그죠? 다만 이게 완전히 꺾이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환율이 막 급등해서 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는 거니까 내려가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거지만 어쨌든 뭐 안정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제유가 올라간다고 쌩 난리를 지겼잖아요, 그죠? 언론에서. 근데 자, 폭락할 때는 얘기 안 해주죠. 요만큼 올라갈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주유소 기름값이 얼마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폭락하면은 얘기를 안 해줘요. 이러다가 내일 만약에 3% 만약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뉴스 나옵니다. 유가 3% 폭등, 서민 경제 불안. 그 다음날 한 5% 떨어지죠. 절대로 얘기 안 해줘요. 원래 그래요. 아무튼 이쪽도 꺾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들이 많이 꺾였고요.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2차 전지가 쭉 급락을 해서 추석 세고 와서도 우리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떨어질 정도,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는군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 같다. 월봉 차트로 우리 회원들 분석 다 해드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바닥에 나온 게 맞아요. 단기의 바닥.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를 또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여기에서 단기 바닥 나왔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느냐? 아니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게 다시 뭐 100만원, 120만원, 130만원 여기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뭐 자녀들 있으시죠? 요즘에 뭐 집에 애들 애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걔가 시험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깨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막 이렇게 막 급락이 또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사납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과한 급락은 안 나올 걸로 현재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채금리 급등, 유가, 환율, 2차 전지 급락 이런 요인들이 다 원인들이 다 제거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불안해하실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핵전쟁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돈의 흐름을 봐서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국제유가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제가 농산물 가격을 아까도 체크했는데 농산물 가격 하나도 안 올라가요. 하나만 볼까요? 밀 가격. 좀 올라가면은 좋아요. 왜냐면은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 돈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밀이랑 뭐 콩이랑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 가격 있죠? 변화 없어요. 자, 밀 가격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밀. 네.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나서 전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반응이 없어요. 이러고 조용하다.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 저기 TV 틀면 인플레이션 막 그러죠. 근데 주요 농산물, 광물, 그 다음에 뭐 여기 기름, 천연가스 가격이 현저히 낮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한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냥 각 나라 정부에서 특히 미국 이런 데서 돈이나 좀 안 풀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물가가 막 지금 오르긴 하지만, 네, 주요 원자재 가격은 안정세를 찾은 지 한참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하나씩 쭉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주식을 사시면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는 주가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연준이 작년에 본인들이 예고한 거랑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 응? 지금은 할 만큼 다 올렸으니까, 그죠? 지금 연준이 입으로 저기 금리 인상은 못하고요, 입으로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 급등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 주식 사시면 무조건 쌉니다. 왜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지독하게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니까. 개별주 테마주는 더 많이 빠졌고.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면 무조건 쌉니다. 그런데 싸기는 싼데 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전쟁도 있고 뭐 물가가 안 잡히는 것 같고, 금리 인상, 금리 인하지. 금리 인하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언제 바닥이냐면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 그때가 주가 바닥이에요. 바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바닥, 진바닥 두 가지가 있는데, 진바닥은 언제냐면 주가가 무조건 제일 낮을 때, 그때가 아니고요, 오르기 직전 꾹 누를 때, 네,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가, 그때가 주가가 바닥입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벌은 이제 대공황이 터졌을 때, 그때 재벌이 탄생하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 주식시장이 완전 패닉을 거듭했을 때, 그때 거기서 성공한 투자자가 태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현금 들고 있다가 그때 주식을 사서 현금 100% 들고 있다가 거기서 주식을 사갖고 부자가 되느냐? 아유, 그건 초보적인 생각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식을 들고 가만히 참는 거예요. 막 이거 팔아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거 안 그러고 참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야 되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조금 비싸게 샀건 싸게 샀건 덜 싸게 샀건 어쨌든 좀 비싸게 샀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잔머리 그냥 떼굴떼굴 굴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투자 금액에 맞게, 투자 금액이 적다, 시드머니가 적으면 매매를 좀 늘려서 빨리빨리 돌리는 거고, 투자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이제 묵직하게 돌리는 거고,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투자금이 작다고 너무 잔머리를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매매를 많이 한다는 게 잔머리를 굴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투자 금액이 적으면 매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서 가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만 많이 해서는 돈을 못 번다 이거죠. 매매를, 투자 금액이 뭐 좀 적으시면 아무튼 매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늘릴 때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건 저렇건 간에 불확실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사면 무조건 싸요. 네. 제가 늘 오늘은 이제 바닥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가장 좋은 건 늘 말씀드린 인간지표인데, 인간지표 얘기는 뭐 다음에 하도록 하고, 평상시 얘기 안 하던 거하고 했던 거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자, 먼저 자주 얘기했던 거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미수금 잔고 한번 볼까요? 최근에
2차전지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뭐 고점 대비 40% 50%씩 빠졌으니까 여기도 100만원 깨졌잖아요. 그때 이게 에코프로가 이 정도면 바닥 아니야? 그래서 매수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반등 먹으려고 아니면 물린 사람들 물타기해서 빠져나오려고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진짜로. 거기서 이제 양봉 나와서 막 100만원까지 가니까 무지하게 달라들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대로 또 폭락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미수금 잔고가, 잘 보세요. 미수금 잔고가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미수금 잔고가 고점을 찍고 거래일 기준으로 2, 3일 뒤에가 보통 바닥이거든요. 왜냐면 반대 매매 나오니까.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댕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구해주세요 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보도록 하죠. 아이스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요게 뭐냐면 이제 미수금 잔고를 보죠. 신용은 막 줄어들고 있죠. 그건 무지하게 먹은 거예요. 신용이 막 줄어들죠. 이게 마지막 데이터가 10월 10일이니까 화요일까지의 이제 수치인데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막 떨어지죠. 2차 전지 박살냈을 때 그때 신용이 이제 이게 확 줄었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신용이 확 줄어들 때 이게 언제냐면 2차 전지 폭락했을 때 이게 다. 자 보세요. 이건 신용이고 미수금 잔고를 보죠. 미수금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때가 있었거든요. 요렇게 최근에 요렇게, 그죠? 요거는 뭐냐면 2차 전지가 그 처음에 4월 달에 고점을 찍었어요. 올해. 그때 이제 뭐 에코프로 이런 거 막 한 8배 갔나 그때? 10만원짜리가 80만원까지 가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죠. 그때 이제 신용이 이게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었죠. 왜냐면 이제 급등했다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신용을 써가지고 미수금이 크게 폭증했고 그때 이 사람들 다 물렸겠죠. 근데 7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몇 개, 포스코 그룹주들 몇 개가 폭등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거의 진짜 미칠 정도로 폭등을 했죠. 그때 미수금 잔고가 이만큼 솟구칩니다. 아까 종목을 보셨는데 자 에코프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여기 찍었을 때 그 뒤에서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여기 찍고 운봉 맞을 때 미수금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여기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폭락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다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있죠. 여기가 뭐였어요? 네, 주식 바닥이었어요. 2차 전지 바닥이 아니고 그때 2차 전지가 폭등하면서 나머지 개별주들이 전저점을 깨면서 막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 일반 종목들 바닥이었던 거. 네, 최근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지길 때 9월 말에 10월 초에 또 2차 전지 들어간 사람들 또 두들겨 맞을 때 그때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미수가 또 이만큼 순간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났다가 추석 전에 확 줄어듭니다. 추석 직전에. 이만큼 미수가 쌓이는 거는요 2차 전지밖에 없어요. 요즘에 크게 올라간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만큼 미수를 쓸 수 있는 데는 2차 전지밖에 없었다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다 내려갔잖아요. 그죠? 네. 추석 이후에. 근데 내려가도 한 2, 3일 걸려요. 주식 바닥 나올 때까지. 왜냐면 미수 딱 뜨면 2, 3일 안에 갚아야지, 안 갚으면은 반대매매 나오잖아요. 이게 약간의 시차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수금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면 바닥이라니까요. 네. 무슨 바닥? 개별주들 바닥. 대형주 말고 개별주 바닥.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아까 그거랑 잘 보시면 그 아까 신용 미수의 바닥은 여기에요. 꼭지는 여기라고. 근데 제가 그랬잖아. 2, 3일 차이가 난다고. 그 여기였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닥 나와서 막 가는 거예요.
결국 미수가 많아지면 반대매매 나오니까, 그렇죠? 그 물량들 받아내고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국 증시, 뭐 채권 금리, 기타 등등등 환율, 유가, 그리고 2차 전지 미수 반대 매매 다 감안했을 때 지금이 바닥이 맞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이스라엘 전쟁 터져서 잘못될 수 있다고. 그분들이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평상시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자, 뭐냐면 이건 좀 크게 보는 건데요. 천연가스를 가지고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천연가스 가격 가지고요. 보세요. 천연가스. 네, 여기 이제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은 그때 대비 5분의 1 토막이 났죠. 여기. 그러다가 다시 또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부터 볼까요? 2008년, 2009년에 쭉 폭락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폭락했었고, 2014년, 15년, 16년 여기 이렇게 폭락했었죠. 굉장히 세게 떨어지죠. 그리고 2018년도에 들었다가 훅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 훅 나가 떨어져.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나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자, 보통은 이제 전문가들이 기름값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가스 갖고 얘기 드릴게요. 기름 갖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어딘가에서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못 들었던 거 갖고 얘기해 보죠. 천연가스. 네. 천연가스를 봤을 때 요렇게 폭락했을 때 있죠. 여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에서 주식을 샀으면, 자, 여기는 아직 모르죠. 현재 시점이니까. 요럴 때 요걸 찍었을 때 전후에 주식을 샀으면요, 그러니까 GS나 대성에너지 같은 가스 관련주도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그냥 일반 주식을 샀어도 돈 많이 벌었어요. 2008년 9년이죠. 여기는 뭐였냐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이제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리고 2012년 여기죠. 여기는 뭐냐면 남유럽 재정위기, 그때 재정위기, 뭐 유럽 망한다고 그때 난리 찍었을 때. 그리고 15년 16년 여기는 뭐였냐면 그때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넘었었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 한 20달러 때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디플레이션 걱정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오진 않았지만 인위적으로.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코로나. 이 1대 5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사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천연가스가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면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원자재 가격 중에서 천연가스가 폭락을 했다. 앞으로도 회복이 잘 안 될 것 같다. 왜? 세계 경제는 내년에도 먹구름 이러면서 맨날 지긋지긋해. 이제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폭락을 시켜놓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근데 이때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유럽 주식이건 뭐 하다못해 일본 주식이라도 샀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자,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뭐 위기였으니까 당연히 저기였겠죠. 근데 그 위기가 터지고 나서 약간 뒤에 여기 저점을 찍어요. 약간 천연가스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다가 나스닥 지수를 겹쳐서 보여드리죠. 준비 미리 해놨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벌써 40분 넘었네. 2008년도 여기 보시면 파란색 여기 선이 실선 보이죠?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자, 여기 어디에요? 네.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죠? 여기서 바닥 찍었죠? 그 이후에 파란색 선을 잘 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냐면, 선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자, 빨간색 선을 바꿨어요. 자, 어때요?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죠. 나스닥 지수. 저녁가서 바닥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요? 그 남유럽 재정위기 터졌을 때. 자, 요 지점이죠. 2012년. 지수는 2011년 중반에 저점을 찍었고요. 천연가스는 6개월 정도 뒤에 저점을 찍습니다. 대충. 그쵸?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돼요?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보이세요? 나중엔 천연가스도 따라 올라오는데 주식시장이 먼저 바닥을 찍고 천연가스가 약간 뒤에 바닥을 찍거든요. 근데 어때요? 네, 주가는 빨간색 선을 보시네요. 미친듯이 갑니다. 여기서 다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제 여기 2015년 16년 여기 막 그랬잖아요. 날래지기고 이때도 무지하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갔어요. 그때까지 계속 가다가 여기에서 막 뭐 금리 인상 앞두고 뭐 테이퍼링 긴축 금리 인상 어쩌고저쩌고 겁을 무지하게 많이 줬거든요. 경기 불황 그냥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주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미친듯이 간다니까. 폭등이 여기 뒤에서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만 7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요거는 요런 건 좀 찍어주세요. 평생 이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어렵지 않죠?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보시면 어때요? 당연히 이제 그때 주가 폭락했죠. 여기 빨간색 선 보시면 폭락했는데 어때요? 가스가 조금 뒤에 찍잖아요. 그 아무튼 그러고 나서 주식시장 근데 나스닥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쫙 올라가 보이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똑같다니까. 주식시장 나스닥 지수는요 작년 10월달이 저점이라니까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서 천연가스가 바닥을 찍었잖아요. 여기서 네? 시차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와 있고 앞에서 다 똑같아요. 해놓고 가네마네 뭐 일본 사람 이런 것 같다 그죠? 네. 가네마네 가네마네 망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맨날 그래. 맨날 망할 것처럼 이 난리에 지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차트가 2004년도부터 밖에 안 보여서 조금 아까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천연가스 가격이 막 폭락하죠. 여기 2004년도에 요 앞에 뭐가 있었게요? 네. 이라크 전쟁 그때 저기 미국의 부시 아저씨가 그 서담 후세인 죽인다고 가갖고 막 잡는다고 막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때 중동 전쟁 아니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망한다고. 전세계 경제 다 망한다고. 그 당시에 똑같았다니까요. 천연가스가 폭락할 때 그때 여기에서 그때는 미국 주식보다 아시아 주식 특히 중국이랑 이런 데 샀으면요 큰 돈 벌었어요. 똑같잖아요. 여기 주식시장 먼저 바닥 찍고 뒤에 천연가스 바닥 찍고 주식 날라갔잖아요. 왜 안 믿어요? 왜? 이제는 하나하다가 천연가스 가격까지 들고 와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찍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는 하나 있죠. 뭐예요? 미국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마무리 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달이냐 이제 그게 문제지 주식은 충분히 싸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주식을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셔도 돼요. 근데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 한 2,000원이나 3,000원쯤 사시는 거고요. 2만원에 살 수 있는 주식을 한 5만원쯤 사시겠죠. 왜? 그때는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미 연준이 확실하게 금리 인하할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없죠. 그는 비싸요. 맞잖아요. 네. 불확실할 때가 싼 거라니까요. 이거 사면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그 생각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이러면서 망할까봐 불확실할 때가 제일 좋을 때라니까요. 네. 그때 이제 그 미래를 딱 꿰뚫고 베팅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재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벌 욕하지 마세요. 재벌까지 갈 때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욕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존경하지도 마세요. 돈 많다고 존경하는 거는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돈을 존경하는 거니까. 맞죠? 네. 배울 거 있으면 배우시고
안 좋은 거 있으면 따라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지금 이 불확실성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이거를 지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젠가 한번 기사 한번 찾아드릴게요. 2014년인가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에서 무슨 또 테러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막 그때도 공격했어요. 지금 똑같았다니까요. 근데 그때 가자 지구가 또 엄청나게 또 피해를 좀 많이 당했거든요. 폭격도 당하고. 근데 그 와중에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나라들 그 시민들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다 부서지고 막 사람 죽고 막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통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비율이 60에서 70%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그때 아파트 집값 막 올라가고 뭐 하여튼 뭐 다 좋았어요. 먹고 살기. 10년 전인데, 그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한국 경제 어떻다고 생각하냐고. 너무 안 좋다가 90%가 넘었었어요. 다 부서지고 전쟁통에 막 난리난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랬다는 거예요. 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2014년도에 뭐 안 좋은 기억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때 뭐 코로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2014년도에 뭐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사회적인 문제였고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언론에 취약해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힘들어하는 거고, 마지막에 2차 전지가 폭락하는 바람에 더 심리가 무너졌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빠졌던 종목들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주가가 확실하게 싸요. 무조건 싸요. 네. 여기서 변수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 그게 언제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맞출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 한다고 하기 전에 이미 주가는 더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걸 맞춰서 뭐 하실 건데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도 세력들도 그 다음에 기관이건 뭐 외국인이건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자꾸 움직여요. 그게 테마주일 수도 있고 뭐 최근에 2차전지처럼 특정 업종일 수도 있고, 맞잖아요.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움직인다니까요. 우리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편안하게 해줄 때까지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때로는 제거 못하면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날이 오죠. 양식업 하시는 분들 있죠. 양식업. 저 바다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뭐 생선이나 뭐 수산물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거친 바다에서 아무리 연안이라고 해도, 그죠? 네. 근데 죽으라고 양식업을 한번 하면은 죽으라고 계속 하신대요. 왜? 평상시에 뭐 좀 온도가 높아서 뭐 집단 폐사를 하고 뭐 태풍이 와서 쓸고 와서 피해를 봐도 계속 그걸 하신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다 보면 한 번은 꼭 대박이 난대요. 네. 마대자루, 포대자루에다가 돈을 막 이렇게 막 넣고 다닐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만 한번 벌 때는 또 왕창 번답니다. 그 맛에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주식도 사실은 그래요. 네. 주식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도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확 벌 때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직장인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만 배우셔서 공감을 다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은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직장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네. 직장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주식은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확 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젠지 딱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옵니다. 네. 아무튼 최근에 이제 투매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저희 방 회원들은 그냥 열심히 노력하세요. 저도 사람인데 최근처럼 투매 많이 나오고 하면 저는 뭐 신경 안 쓰이겠어요? 당연히 신경 쓰이죠. 쓰여요. 근데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리더인데 리더가 막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더 힘내서 가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비록 이제 무방을 듣고 있는 분들도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식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혼자 하면은 금방 심리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서로 뭐 힘내세요, 누구누구님 그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뚜벅이처럼.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건 나쁘건 우리 방은 추천을 해요. 종목 추천을.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뭐 진짜 매일 하루에 하나씩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2개, 많아야 3개 추천하는데 전쟁 터지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바로 휴니도 추천하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거긴 해요. 5,000원쯤에 사가지고 여기하고 요거 다 팔아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다 정리했고 그래서 수익은 한 20%까지 났고요. 최근에 여기 산 거 이틀 만에 20% 났으니까 뭐 괜찮았잖아요. 그 다음에 추석 전에 미리 사놨던 GSE, 대성에너지 그거 오늘 다 팔아드렸어요. 여기서도 팔고 오늘 다 아침 일찍 정리해드리고 수익 한 15%에서 20% 정도 챙겼어요. 한 추석 전에 샀는데 이 정도면 대박은 아니지만 괜찮잖아요. 그쵸? 네. 계속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드린 것처럼 어차피 주식시장 올라와요. 매집된 종목 반드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최대한 끌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리고 단톡방에 추천 나갔던 게 우리바이오인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추석 전에 추석 한 일주일 전에 샀나? 네. 추석 한 일주일 전? 네. 샀는데 오늘 상한가 갔었어요. 이거는 대마. 대마 관련주. 미국에서 이제 미국 약국에서 뭐 대마를 의료용 대마를 뭐 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리미리 사놨는데 이거 단톡방 추천줍니다.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4개예요. 별로 없는 것 같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비밀. 네. 오늘 한 10% 정도 수익 났는데 지금 팔고 나서 쭉 내려와서 또 살 수도 있어서 네. 다 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건 비밀. 오늘 매도 사인 한 5개 나갔습니다. 단톡방 거 하나 포함해서 네. 열심히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들 막 힘들어하다가 반등 딱 나오니까 바로 수익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시장이 나쁘거나 말거나 늘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주식이 무조건 싸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돼요. 미국 연준 금리 좀 보고 할게요. 그러면 이미 늦는다니까. 네.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닥 맞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실 거면 빨리 돌아서 하세요. 그리고 어제 그것도 얘기해드린 거 얼추 맞았죠? 자, 시간이 방송 한 30분만 더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이 다 됐네 또. 네. 자, 남은 5분 동안 이제 여기 대선주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여기 보시면 어제 이재명 씨, 즉 민주당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크게 이겼죠. 진짜 압승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큰 차이로 이겼는데 이재명 씨 이제 그 요즘 요번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동신건설은 뭐 오늘 한 12% 급락 마감을 했죠. 네. 완전히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정쩡하긴 한데 아무튼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들 보시면 요거는 뭐 7% 그죠? 이것도 급락을 했어요. 투매 나와서 그런지 거래도 어제보다 좀 있었고. 네. 민주당이 그 압승을 저기 이기면은 막 크게 올라갈 줄 알았지만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 이거예요. 주식이 특히 대선주가 이런 게 재밌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했으면 반대편에 있는 김동연 씨라든지 특히 한동훈 씨 거는 폭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동훈 씨께 오히려 급등했어요. 아침부터 대놓고 급등한 게 아니라 조금씩 마이너스 출발을 하긴 했거든요. 태양금속 볼까요? 네. 마이너스 출발했어요. 살짝.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아마 민주당이 이겼다라고 하면 또 이제 막 한동훈 테마주 아침부터 손절하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실제 마이너스 3%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파신 분들 굉장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끝날 때 플러스 11%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재밌어요. 아침에 이거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 회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크게 이겼고 국민의힘은 크게 졌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의 그 필요성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침에 딱 보이더라니까 이게. 아침에 태양금속이랑 5%씩 막 스물스물 올라오길래 그래서 올라가나 보다. 이거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위기잖아요, 위기. 국민의힘의 위기. 그러면 이제 한동훈 씨가 더 이제 총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총선 차출설. 그러니까 오늘 태양금속 어제도 이거 되게 좋게 얘기했었죠, 그죠? 요번에 투매 나올 때 빠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어제도 8%, 오늘은 어제 9%구나. 어제 9% 급등, 오늘은 11%. 이틀 동안 20% 넘게 올라왔어요. 디지캡 어제 8%, 오늘도 8%. 저번에 여기서 왜 신용이 되게 많이 걸렸었다 그랬죠? 신용 다 죽었어요. 요번에 확실하게 신용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신용이 크게 늘어가지고 떨어졌나 봐요 막 그랬잖아요. 우리 방에서 이거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신용 들어오기 전에 눈치도 빠르죠, 그죠? 근데 신용이 다 줄어들었어. 아무튼 급등,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뭐 금비도 오늘 9%. 저기 나우아이비 이런 것도 한 4%, 5%. 오일권도 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한동훈 시스템 좀 올라왔어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오히려 데미지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쪽이 막 선거 끝나고 나면은 폭락할 거라고 예상할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다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일단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아토건이나 남선 알루미늄 같은 이낙연 테마주도 아침에 아주 조금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다 양봉 마감했고 PM풍년도 나름대로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SG글로벌 이런 것들도 잘 끝났고, 네. 이재명씨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크게 한번 데미지를 입었지만 이거는 뭐 세력도 예측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데미지 한번 입고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멀쩡하죠? 그리고 자 CCS 요거는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 잡주예요. 이런 차트 보시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부럽죠, 사실은, 그죠? 근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잡주라서 그래, 잡주라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골로 가요.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2012년도에 그때랑 분위기가 비슷해요. 꼭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혼자서 막 가요. 가다가 끄트머리 가서 막 상한가가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내버려요. 그 CCS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언젠가 하한가 맞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고 하한가 맞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무서운 주식이에요. 네. 아무튼 알고는 계세요. 네. 이게 김동현 테마주로 간다기보다 그냥 잡주라서 간다. 물론 이제 이런저런 핑계는 되겠지만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례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그죠? 어제도 뭐 보니까 야릇한 말을 해가지고 기대감 때문에 오늘 움직였는데 다 멀쩡하죠. 다 멀쩡해요.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고 보궐선거와 이재명씨 단식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혼란스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추석 때 못 간 것 뿐이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보궐선거가 방해 요소였던 거예요. 방해. 그냥 그게 제거됐으니까 이제 가야죠. 딱 끝나니까 이제 저리 가. 나 갈 거야. 그러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저기 오세훈 씨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재명 씨 거만 별로고요. 이재명 씨 것도 밑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멀쩡합니다. 네. 사람들은 다 나갔겠죠. 아유, 선거도 끝났고 추석도 끝났으니까 대선도 끝났네. 이런 사람들 지금 되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반대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큰 길,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 대중이 가는 그 신장로로 가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라고요? 네, 뒤안길로 가시면 거기에 꽃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혼자 가니까 이 길을 맞나? 잘못 들어왔나? 네, 그런 거죠. 전문가는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하는 뭐 매도 사인 내준 사람이 맞죠, 그렇죠? 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내비게이션. 전문가가 하는 역할은 내비게이션. 오늘도 지금 그 역할을 무방에서 좀 해드린 거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방송 결론은 뭐냐면 주식이 너무너무 쌉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클 때 주식을 사시면 되고 주가 바닥이라는 징후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자주 얘기했던 미수금 잔고로 보는 거하고 천연가스를 보는 이제 큰 흐름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우리나라 증시를 9월 말 10월 초에 우리를 괴롭혔던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 내려오고 있고 환율 안정세, 유가도 안정세, 2차전지도 안정세. 네,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투매가 많이 나왔던 것들은
회복이 될 것이다. 네. 아셨죠? 지금 주식을 안 사면 나중에 무지하게 비싸게 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제 그 메일 주소 안 남겨드렸더니 막그 사무실에 전화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쪽에 남겨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제 뒤에 그 김 실장님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테마주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특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바닥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테마주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렸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제 뒤에 방송 진행하시는 김 실장님 방송 들으시면 돼요. 무쏘TV 들어가셔가지고 무쏘TV 쌍용차 무쏘 있죠? 무쏘TV라고 치시면 되고요. 거기서 방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저기 유튜브에서 무쏘TV 김 실장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들으시면 돈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금요일인데 내일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도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나려면 좋은 주식을 사야 되고 수익 날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기본이니까 기본에 대해서 오늘 밤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